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6부 통기타와 청년문화.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이번 순서는 제6부 통기타와 청년문화입니다.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청년문화를 꽃피운 시절이 1970년대입니다. 예, 1960년대 말에서부터 1970년대를 풍미한 청년문화는 10대 초반에 4.19 혁명을 경험한 세대이자 해방 이후 출생의 일제강점기의 억압을 경험하지 않은 최초의 세대가 이끈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1970년대 청년문화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런 통제된 속에서도 세계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젊은이들이 비교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는 서양에서 이제 유럽 이런 데서는 통기타라든가 청바지가 유행할 때 아닙니까? 이런 유행의 물결이 우리 청년들한테도 서슴없이 들어온 것이죠. 많은 규제를 당하고 또 기성체제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해서 비판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세계사적인 흐름 그런 것을 막기는 어려웠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들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또 교육의 평준화와 더불어서 활개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장발머리에 청바지 차림의 젊은이들이 통기타 하나를 중심으로 자유와 낭만을 노래했던 청년문화. 지금부터 노래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문화의 선두주자는 조영남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조영남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1968년부터 미 8군 무대에서 정통 팝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축제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나중에는 학원마저 그만두고 1970년에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가수의 길에 접어듭니다. 첫 앨범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딜라일라라고 하는데요. 노래 들어보죠.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날 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대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I saw the lights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her window.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a blind. She was my woman, and she deceived me. I watched and went out of my mind. Oh, 속삭이나.
지구 레코드에서 발매된 조영남의 첫 앨범에 수록된 딜라일라는 번안곡이었습니다. 번안곡은 외국 노래에 한글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를 말하는 거죠? 예, 조영남의 딜라일라는 원래 미국의 팝 가수 탐 존슨의 딜라일라에 한글 가사를 붙여서 번안한 곡입니다. 원곡에서 딜라일라는 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사 내용은 원곡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조영남은 절규하는 듯 감정을 몰입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탐 존스의 원곡도 좋았지만 국내에서는 조영남이 부른 딜라일라가 더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그 비결은 편곡이 잘 된 데다 이 조영남의 시원시원한 가창력 때문이었습니다. 원곡을 능가한 번안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 번안가요가 원곡의 완성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조영남이 등장했고 1970년대 청년 문화를 이끈 스타가 또 누가 있었죠? 예, 이 조영남에 이어서 1970년대를 상징하는 스타가 탄생하는데 송창식과 윤영주 두 사람으로 구성된 트윈폴리오입니다. 트윈폴리오는 그 활동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 포크송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71년에 발표된 트윈폴리오의 노래 웨딩 케이크 듣겠습니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누가 두고 갔나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무정한 새벽 종소리 행여나 아쉬움에 그리움에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답네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보니 노랫말이 서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날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웨딩 케이크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노랫말이 잔잔하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는 1969년 발표된 코니 프란시스라는 가수의 더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번안한 곡입니다.
한글 가사를 잘 붙이긴 했지만 이 노래도 번안곡이었네요. 좀 아쉬운 것은 1970년대 초기 포크송을 이끈 노래 중에 번안곡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통기타 문화 이전에도 번안곡이 대중가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은 197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조영남이 부른 물레방아 인생은 CCR의 프라우드 메리라는 곡의 번안곡이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너도 나도 유람하세로 시작하는 서수남 하청일의 구수한 노래 팔도유람도 캐나다 가수 행크 스노우의 I have been everywhere의 번안곡이었다고 하죠. 이승연이 1976년 발표에 히트한 비에 젖은 비둘기는 네덜란드의 락밴드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였습니다. 번안곡이 상당히 많았네요. 또 처음에는 창작곡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뒤늦게 번안곡으로 밝혀지는 일도 있었죠. 물론 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일명 팝송책이라는 것도 유행이었죠. 그럼요. 기타 배우는 사람들은 팝송책 한두 권은 기본이었는데 영어 가사 밑에 이 한글 발음을 그대로 적어놓고 뜻도 모르고 따라 부르면서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번안곡이 많았던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음악인들이 창작한 이 대중음악 콘텐츠가 워낙 부족해서였습니다. 양적으로 우리가 창작한 대중음악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우리가 창작한 대중음악 콘텐츠의 이 부족 현상은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요. 라디오에서 팝송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국내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수요에 비해 우리가 만든 콘텐츠의 양이 워낙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가요의 이 질이 높아지고 양도 늘면서 가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윈폴리오도 활동 초기에는 번안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트윈폴리오는 영롱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감미로운 보컬 화음으로 이 초기 한국 포크 음악을 이끌면서 이 번안가요의 한계를 넘어섰고 이후 송창식과 윤영주는 각자 싱어송라이터로 수많은 창작곡들을 만들어냅니다. 2015년 영화 세시봉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당시 명동 일대의 이른바 음악살롱 혹은 음악감상실은 트윈폴리오 같은 통기타 가수들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예,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통기타 청바지는 필연적으로 잘 어울리죠.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3, 3, 5, 5 모여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또 이들 곁에는 생맥주와 생음악 사롱,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는 라이브 카페죠. 그 생음악 사롱이 자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던 젊은이의 음악, 세시봉에서 청개구리의 집을 거쳐서 쉘브르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꿈꿨고 또 포크송, 즉 통기타 음악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켰죠. 흔히들 대중가요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포크송은 삶을 노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젊은이들의 통기타 음악, 즉 포크송은 자유를 노래했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모순과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항, 이런 자신들의 의지를 노래에 담아냈습니다. 비록 기성세대나 사회를 향해 그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포크송 음악에는 우리 대중가요 속에도 가장 젊고 또 인간의 내면에 가장 가까운 그런 순수한 노래이자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그 시절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청년 문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에 경도되어 있다. 즉, 서구 문화에 치우쳐 있었다는 비판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집단에 속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강원 씨는 우리나라 통기타 문화는 모든 일상의 통제와 금기에 도전하며 번졌던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청년 문화와는 달리 외형, 즉 겉모습만 따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년 세대로부터 붐을 일으킨 통기타 문화가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비판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낭만과 흉내내기 같은 문화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포크 가수들이 단지 외국 문물을 모방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사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나라만 딱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류와 소통을 통해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창작한 포크송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박인희가 작사하고 이필원이 작곡한 뜨아에모아의 약속이 최초의 창작 포크송으로 알려져 있고요. 1969년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한대수의 창작 포크송 발표에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970년 서울 종로 이가의 YMCA 강당에서는 제1회 포크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외국 번안곡이 넘쳐났던 그 시절, 젊은 포크송 가수들은 서울 명동을 중심으로 우리의 얼을 담자하며 우리 노래 창작 운동이 시작됩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서울 명동, 서울 YWCA는 안뜰구석 큰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있던 단층 건물에 작은 공연장을 마련하고 청개구리의 집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이 포크송 노래운동의 본거지가 되었죠. 그렇게 등장한 70년대의 위대한 창작자가 바로 김민기입니다. 명동 YMCA 청개구리의 창단 멤버인 김민기는 1971년 친구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김민기의 노래는 사랑과 이별 타령으로 일관된 대중가요의 한계를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인간의 삶과 고뇌, 앞뒤가 안 맞는 세상의 모순, 사회적인 차별, 경제적 평등까지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애쓴 사람이 김민기죠. 특히 양희은은 김민기의 노래를 불러 크게 유행시켰습니다. 상록수 듣겠습니다. 저 둘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
시른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 노래는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유행했던 노래죠. 이 노래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익 광고로도 유명해졌습니다. LPGA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 공을 치던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되기도 했던 곡이기도 하죠. 그 공익 광고를 본 많은 한국인들이 책상 서랍 속에 달러와 이 장롱 속 금부치를 가지고 나와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했었죠. 상록수는 다른 제목으로도 불린 노래죠.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란 제목이 또 있잖아요. 1978년 양희은의 앨범에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기도 했죠. 이때는 일명 긴급조치 시대로 이 김민기가 합법적 활동이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작사 작곡 김아영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활동을 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창작 활동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란 또 다른 제목을 가진 노래 상록수에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김민기가 1977년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던 노동자들이 마침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축가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숨은 사연도 참 아름다운 노래네요. 게다가 김민기, 양희은 콤비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뛰어난 음악성이 이 양희은의 맑은 목소리와 만나면서 완성도를 더했던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김민기가 만들고 양희은이 부른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촛불 집회로 더욱 유명해진 노래 아침 이슬도 김민기가 만든 곡이었네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도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란 노랫말로 시작하는 아침 이슬은 1971년 발표되었는데요. 이른바 유신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 했던 그 시절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입니다. 노래를 만들 때 김민기 씨가 2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대단하고 엄청난 노래를 만들 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시절 대학생들은 통기타를 치면서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특별한 정치적 연관성이나 강한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당시 유신 정권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슴을 저리게 하는 가사와 감정을 고조시키는 멜로디가 이상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저항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노래에 어떤 폭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시위에서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에 촛불을 들고 합창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노래가 된 거죠. 1980년 민주화의 봄 때도, 그리고 1987년 명동성당을 정점으로 타올랐던 60 민주화 항쟁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이른바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2016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긴 겨울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침 이슬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바뀌었던 거죠. 네, 아침 이슬이야말로 1970년대 청년 문화의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1970년대에 활약한 저항가요의 기수들로 김민기를 비롯해 양병집, 한대수,
방의경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포크송을 저항의 노래로 발전시킨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창작자들의 노래는 대부분 금지곡으로 묶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유신 정권이 저항 의지를 불러오는 노래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대신 이른바 그들 입맛에 맞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포크송의 명맥을 잇는데요. 그 와중에 라나에로스포의 사랑의 같은 곡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요? 1972년 8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치러진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우리 측 이범석 대표와 북측 김태희 대표가 이 손을 맞잡고 라나에로스포의 노래 사랑해를 부르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라나에로스포의 사랑해 들어봐야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멀리 떠나버린 못 잊을 님이여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리는 보고 싶은 내 사랑아.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결국 이 노래가 이듬해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거네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예, 그 시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7.4 공동성명으로 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북 관계는 이후 소통과 교류 대신 대치 국면으로 바뀌어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나에로스포 얘기를 좀 보태자면 이태리어로 두꺼비와 개구리라는 뜻이라면서요? 왜 이태리어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칭 있어 보이려고 외국어로 팀 이름을 지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1971년 한민과 은희 이 두 사람이 결성한 혼성 듀엣 라나에로스포는 사랑해를 비롯해 감미롭고 서정적인 노래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포크송들이 1970년대에 나왔을까요? 1973년 5월 발표된 남성 듀오 어니언스의 사랑의 진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랑의 진실 듣겠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의 가슴 울리고 떠나며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아 정말 나에게는 꿈이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아 정말 나에게는 꿈이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 그대 모습 눈을 감고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빠빠빠빠빠빠빠 하는 여음구가 상당히 인상적인 노래가 사랑의 진실이죠. 네, 사랑의 진실은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노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어니언스가 나오기 전까지 포크 음악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지식인 내지는 청년층이 소비하는 노래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어니언스의 등장 이후 포크송이 대중화에 성공해 보편적인 대중가요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거죠. 1970년대에 통기타 열풍은 전국적으로 번져갔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통기타 배우기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MT, 소풍, 캠프는 물론이고 여름 휴가철에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청년들이 있는 곳에 통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에 서울 청량리역 그리고 성북역 광장에 가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캠핑이나 MT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통기타를 중심으로 모여서 노래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통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모습은 기차 안에서 또 캠프파이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모닥불이 다 타고 제가 남을 때까지 밤새도록 부르던 노래들. 노래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은 통기타였습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인희가 부른 모닥불 듣겠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모닥불은 뚜아에무아 출신의 박인희가 솔로로 독립한 이후 발표한 노래인데요. 노랫말은 작사가 박건호가 썼고 작곡을 박인희 본인이 했습니다. 박인희 씨 음색이 청아하네요. 방랑자,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등 박인희의 히트곡도 참 많은데요. 목소리가 좋아서 라디오에서 DJ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통기타 문화를 말할 때 가장 순수했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그리고 모닥불처럼 MT에서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가 있죠. 바로 김세환 씨인데요. 일주일 내내 고된 한 주를 보낸 사람들에게
토요일 주말의 즐거움을 줬던 노래가 있는데요. 조성욱 작사, 작곡의 노래 토요일 밤에입니다. 흰머리에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직한 그 일을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아름다운 노랫소리 멀리 퍼져갈 때 희망의 찬 내일을 위해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지금 대한민국은 주 5일제 근무가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번에는 비운의 가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이 사람은 왜 비운의 가수죠? 김정호는 1952년 3월 27일 태어나 1985년 11월 29일 33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네요. 폐결핵은 지금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정호가 만든 노래들은 추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었죠? 어니언스가 부른 사랑의 진실, 작은 새가 이 김정호가 작사 작곡한 노래였고요. 김정호 본인도 1974년 발표된 이름 모를 소녀라는 곡으로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름 모를 소녀, 들어보죠. 버들리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이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한 길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이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한 길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고 뭔가 감정을 토해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김정호만의 스타일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활동한 명창 박숙자가 바로 김정호의 어머니였고 열사가로 유명했던 판소리 명창 박동실이 김정호의 외조부였거든요. 국악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슬픔을 토해내는 듯한 창법을 갖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한 맺힌 한국인의 감성을 엿보게 해주는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 김정호는 한국 대중가요에 큰 획을 그었는데 포크송의 대중화였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지식층 대학생들의 전유물이던 포크송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니언스가 포크송의 대중화를 이끈 것도 따지고 보면 김정호가 만든 노래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김정호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중단됩니다. 대마초 파동 때문이죠. 예. 유신 정권은 자유분방에서 자기들 말을 잘 안 듣는 데다 저항하는 노래까지 만들어내는 포크송 가수들을 탄압하기 위해 1975년 일명 대마초 파동을 일으키는데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많은 포크송 가수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대마초 파동에 연루된 가수들은 4년 뒤인 1979년 대부분 해금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김정호는 그때 폐결핵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님이라는 노래인데 한설인 감성을 고스란히 녹여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김정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대한민국 가요계의 보물 같은 가수였습니다. 하여간 긴급조치와 대마초 파동으로 큰 타격을 받은 포크송은 그 후 힘을 잃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없고 포크송의 형식만 있는 서정적인 내용의 노래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빼어난 수작이 나오는데 1973년 산이슬이 부른 이사 가던 날이 그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사 가던 날 들어보죠. 가던 날 뒷집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장독 뒤에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댕자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네.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댕자나무 울타리에 피어오른다. 이사가던 날 뒷집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댕자나무 울타리에 피어오른다. 이사가던 날 뒷집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노래가 상당히 경쾌하고 가사도 동화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사 가던 날에는 옆집 친구 도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으로 봐서는 소꿉친구와의 이별을 잔잔하게 그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농과 산업화의 거센 물살에 상처받은 청년 세대의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개동균 작사 작곡의 이사 가던 날은 서정적이고 경쾌한 노래지만 서슬퍼런 시절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이 운연중에 도시로 이사가는 이농 현상과 산업화의 부작용을 건드려준 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이슬은 두 사람의 여성 멤버로 구성됐는데 성량이 풍부한 허스키 음색의 박경애와 밝고 부드러운 주정희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조화를 잘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애는 나중에 솔로로 독립해서 고개사의 첫사랑을 부른 가수죠. 호소력이 뛰어나고 가창력이 상당히 좋았던 가수였죠.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가수가 통기타 문화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통기타 문화는 7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열기가 식어갑니다. 전 세계를 휩쓴 디스코 열풍이 불면서 통기타 가수들의 무대가 점점
전에 비해 줄어듭니다. 하지만 포크송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걸출한 신인들이 탄생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1978년에 앨범을 발표한 윤정하라는 가수가 포크송의 계보를 이어간 가수 중 한 사람입니다. 윤정하의 히트곡 참비 듣겠습니다. 떠난다기에 가라 가라 아주 가라 했네 갈 사람 가야지 잊을 건 잊어야지 잔비야 내려라 밤을 새워 내려라 그래도 너만 잊을 수 없다 너무 잔비야 내려라 밤을 새워 내려라 그래도 너만 잊을 수 없다 너무 사랑했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뭔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느낌입니다. 참비는 하수영 작사 작곡의 노래인데요. 윤정하는 앨범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인이라고 가볍게 보아 넘기지만 않는다면 내 이름을 알리기에 충분한 노래라고 생각한다. 오, 좀 당돌했네요. 그런데 참비를 들은 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늘하고 담백한 음색으로 쓸쓸한 정서를 느끼게 한 이 노래 한 곡으로 윤정하는 인기를 얻게 되고 포크송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1970년대 포크송의 후발주자인 윤정하의 찬비까지 이야기했는데요. 1970년대의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통기타 문화는 세계사의 흐름과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성장한 아름다운 문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일상의 통제와 금기에 도전했던 청년들이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1970년대였습니다. 번안곡도 있었고 창작곡도 있었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지를 담은 저항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음악 감상실에서 혹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포크송은 번져갔고 그것이 1970년대의 청년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지난 발자취에서 1970년대는 어두웠던 정치적 현실 그리고 정신없이 일만 하던 고단한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포크송이 있어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제6부 통기타와 청년 문화였습니다. 가고